이제 크리스트교 정리를 조금 한번 할게요. 기독교. 기독교는 이제 1세기 당대에 이제, 그러니까 보통 기원전 4년이라 보는데, 그때 좀 예수님 탄생하시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콘스 때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이 되고요. 니케아 공인에서 아타나시오스파가 인정이 되죠. 요걸 나중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받아들이면서 프랑크 왕국이 로마화 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 했고요. 테오 때 이제 국교화 되죠. 그리고 이제 테오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 동서로마가 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노마 멸망됩니다. 그리고 피핀이 롬바르드족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을 교황에게 주면서 교황령을 얻게 되죠. 요때 이제 중요한 이벤트, 요 시기 때 이제 중요한 이벤트, 그러니까 8세기 때 중요한 이벤트가 성상 파괴령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비잔티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명화되어 있고 글자를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성상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성상이 우상 역할을 해서 이것을 파괴하는 영을 내리지만 서노마 교회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성상이 아니면 성경을 이제 전달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성상을 파괴할 건지 말 건지를 두고 동서교회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비잔티온 황제가 네오 3세인데 저기 누구죠? 어, 카를로스 대제. 카를로스 대제한테 이제 대관했던 네오 3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1054년에 가면 비잔티움은 그리스 정교회로 로마는 로마 가톨릭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장과 이제 세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프랑크 왕국의 확장과 함께 같이 이제 성장했는데 프랑크 왕국이 확장할 때 이제 영주가 갈 때 신부님도 같이 간 거예요. 영주 갈 때 신부님도 같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하고 신부가 사실상 이제 같이 행동하고 나중에 이제 영주로부터 신부가 임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신부도 땅을 받게 되고요. 영주로부터.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성직자에 봉신하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종 관계 그 황제, 영주, 기사로 내려간 이 주종 관계 하에 신부를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신부에 대한 서임권, 신부를 임명하는 권리를 황제가 행사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중요한 이벤트의 원인이 되는 건데 처음엔 좋았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땅도 받고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때 이제 대토지도 소유하게 되고 성직도 매매하고요.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황은 이제 정리가 좀 돼요. 이제 요 10세기 전반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대주교, 주교, 사제로 이제 교황도 조직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따르고 더 이제 성경 쪽으로 돌아가자 하는 교회 정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제 있었던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청빈, 정결, 복종, 계율, 노동을 강조하게 되죠. 이 클리니 수도원의 이제 대표적인 출신의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 7세입니다. 이 그레고리 7세가 이제 계약을 시작하는데 이제 성직 매매 금지하고요. 성직자들 결혼 금지시키고 중요한 건 이제 서인권 내가 해야 되겠다. 아니 그 지역에 주교들 내가 임명을 해야지 내가 교황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달라 하니까 이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하이니 4세예요. 당시에 이제 유럽의 가장 큰 세력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가 하이니 4세니까 이제 하이니 4세한테 이제 서인권 주세요 한 거죠. 근데 이제 하이니 4세가 그걸 반대하니까 교황이 황제를 파문시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니 4세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거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오토 1세 이후에 이제 대관을 받죠. 황제로부터 대관을 받음으로써 그 황제의 권위를 인정받았는데 아니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황제의 파문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파문되어 버리면 굳이 그 이제 권위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러 영주지에 덤빌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니 4세가 쫓아가서 이제 잘못했다
하면서 사죄하게 된 사건이 그 유명한 카로사의 굴곡인 거죠. 그래서 이 파문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이긴 거냐 이렇게 좀 보긴 힘든 건 하이니 4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이제 덤벼야 했던 영주들 정리하고 다시 그레고리 7세를 죽이러 가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는 사실은 또 도망가서 이제 시칠리아 섬에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죠. 그 이후에도 이제 교황권을 계속 성장을 해서요. 보론스 협약으로 이제 서인권을 교황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노켄티우스 3세 때는 2단 심판관 종교재판 같은 걸로 교황권을 성장한 다음에 4차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이노켄티우스 3세 때 교황권이 가장 정점에 닿는다. 중세 문화를 보면요, 당연히 크리스토교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철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이라고 해서 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당시 이제 교부 철학이 발달한다는데 이 교부 철학이 이제 신부님들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때는 주로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보면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 때는 이제 신학 대전, 그리고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신앙과 이성,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필요도 있다 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윌리엄 오컴 때 가면 신앙과 이성은 분리돼야 된다. 신은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신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철학은 이제 믿음과 이성은 좀 분리돼야 된다. 라는 쪽 가는 거죠. 교육은요, 교회와 수도원 중심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대학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파리의 신학대학, 그리고 볼로나의 법학대학 같은 게 이때 발달했다. 자, 문학으로는 기사도 문학이 발달하는데, 뭐, 놀랑의 노래 같은 이야기들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젠틀하다 할 때, 그 젠틀하다는 의미는 어떤 기사도에서 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건축은 이제 노마레스크 양식에서 고딕 양식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는데, 높게 짓고 싶고 신에게 더 가까이 갖고 싶은데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게 이제 노마레스크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로마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높게 짓고 싶은 건 벽은 두껍고 그리고 돔 형태고 원형이나 아치, 작은 창, 그리고 내부는 굉장히 어둡고 장중하다. 근데 이제 고딕 양식으로 가면 이제 청타, 스탠드 글라스, 그리고 퀘르 성당, 사르트르 성당, 노트르담 성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이죠. 이제 비잔티움 제국으로 가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동로마죠. 동로마. 서노마가 멸망하고도 천년이 다 갔죠. 천년이 다 간 동로마인데요. 여기는 황제하고 교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교황주의라 해서 같은 사람이 황제이자 교황이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수도로 삼았고,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스만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스탄불이 되는 거죠. 변천을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가 가장 번성기입니다. 옛 로마 형태를 대부분 회복했고요. 유스티니아누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근대 서양법의 근원이 되고요. 로마법을 정리했던 유스티니아누스법선. 성소피아 성당 중요하죠. 요런 것들이 정리됐던 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다. 7세기에서 8세기 성상 파괴령을 레오 3세가 내렸고요. 군강군제하고 둔전병제는 또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해요.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지역방위제입니다. 이것도 지역방위제인데 그 땅 알아서 통치하면서 너희가 막아, 이런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좀 분열이 되면서 이제 이 군사력의 필요성이 좀 약화됐어요. 약화되면서 이 둔전병제가 폐기되어 일시적으로 이제 대토지 소유가 나타났는데, 문제는 다시 셀주크 투르크가 나타나고 특히 예루살렘까지 함락하게 되면서 이제 군사력이 이때 약해지니까 더 여기에 반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서유럽의 십자군 요청까지 가게 되고요. 13세기에 4차 십자군 때는 콘스탄티노폴리스도 함락이 되고 라틴 제국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15세기 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함락당하면서 비잔티움 제국 망하는 거죠.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그리스 종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의 융합이고요. 그리스가 공용어였고, 그리고 그리스의 고전의 연구 보전이 일어났고 르네상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이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보존했다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주었고요. 건축으로는 비잔티움 양식에서 외부에 웅장한 돔, 내부에 모자이크 양식의 성소피아 성당이 있고요.
이때 영향이라면 이제 슬라브족에 영향을 줬고요. 그 동유럽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고, 특히 키릴 문자. 키릴 형제들이 제작했다고 하는 이 키릴 문자가 그리스어의 이제 그리스어로 슬라브 알파벳을 제작한 거고, 이게 오늘날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문제의 원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금은 세공품이나 상하 세공품, 그리고 유리 제품 같은 게 발달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비잔티움 제국도 마무리 지을게요.